안녕하세요. 스케치업 2014 제12강 강사 최희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스케치업의 기본 매뉴얼을 이용해서 실무 버전으로 제일 먼저 카페 아이소메트릭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약간 소규모 정도의 카페이고요. 간단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간단한 구조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케치업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업 화면으로 넘어왔고요. 일단 먼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런 건축이나 인테리어 작업을 할 거야. 거의 대개 우리나라 건축 인테리어 분야에서는 밀리미터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부터 템플릿을 밀리미터 단위로 열었는데요. 단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윈도우 메뉴에서요. 모델 인포 클릭해서 단위. 마지막에 보시면 유닛 부분에서 단위, 기본 10진수에 밀리미터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단위가 맞게 설정이 돼 있어야 내가 컴포넌트 등을 불러오거나 또는 다른 형식의 파일을 불러올 때 작업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단위를 밀리미터로 설정을 꼭 해주시고요. 상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 딜리트해서 지워줄 거고요. 작업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원근법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퍼렐 프로젝션으로 원근법을 빼주시고 작업을 해주시고 최종 결과물에서 나는 원근법을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카메라에서 퍼스펙티브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퍼렐 프로젝션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먼저 공간 박스를 그려줄 거예요. 탑에서요. 시점을 탑으로 설정을 해주고 렉탱글 하나 그려주는 거예요. 렉탱글 그려줄 때 일단 이 공간의 사이즈를 만에서 만으로 설정을 해줄 거예요. 만, 만이라고 오른쪽 하단에 메저먼트 툴바에 입력을 해주시는 거죠. 줌 익스텐트 해서 전체를 봐주시면 지금 이런 공간 박스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벽체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옵셋을 사용할 거예요. 옵셋 들어가서 일단 옵셋 드래그 한번 해서 끌어당겨 주고요. 벽 두께는 기본 200짜리 벽 해줄 거예요. 메저먼트 툴바에다가 200 타이핑 엔터 쳐서 200짜리 벽 만들어 준 거죠. 안쪽에 있는 이 면 딜리트해서 지워주고 ISO 모드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벽체 바닥 부분이 완성이 됐어요. 푸시풀을 사용해서 두께감을 적용해 줄 건데요. 푸시풀 사용해서 일단 한번 드래그해서 올려주시고요. 보통 층고 같은 경우 주거 공간은 2500에서 조금 안 되고요. 상업 공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조금 높게 3000 정도는 설정을 해요. 그래서 메저먼트 툴바에다가 3000이라고 타이핑 엔터 쳐서 전체 층고를 지정을 해주는 거죠. 벽체를 먼저 완성을 좀 해줄 거예요. 보시면 최종 결과물에서 이 오른쪽 벽에 출입구와 그 다음에 쇼윈도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일단은 라인 사용해서 이 외벽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on 엣지라는 추정 기능이 떴을 때 클릭, 아래로 쭉 내리셔서 마찬가지로 on 엣지, 오른쪽 면을 이렇게 분할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방금 전에 그린 이 라인을 선택해 주고요. 자, 무브의 컨트롤 사용해서 자, 문 폭만큼 복사를 해줄 거예요. 자, 이 출입구 문 같은 경우는 양문형이에요. 자, 문 하나를 900이라고 하고서 문 두 개가 들어가니까 1800의 공간이 필요하겠죠. 자, 복사를 1800만큼 해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그 옆에 쇼윈도우 마저 작업을 해줄 거예요. 자, 큰 통창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은 얘를, 자, 다시 한번, 이 라인을, 자, 다시 한번 무브로 이렇게, 자, 그린 엑시스 Y축 방향으로 복사를 해주는 거죠. 자, 아니면 이 오른쪽에 분할된 면, 자, 얘를 선택해주고, 자, 옵셋을 시켜서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자, 옵셋 한번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디스턴스 값은 100으로 설정해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라인을 사용해서, 자, 이렇게 면을 나눠줄 건데,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지금 통창이 들어가는 프레임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옵셋해서 생긴 이 면인데 보시면 이 뒤쪽 벽 부분의 안쪽 벽과 이 창문의 프레임 부분, 자, 창문의 프레임이 이 벽보다 더 깊게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창을 뚫었을 때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자, 이 라인을 선택해서, 자, 무브로, 자, 뒤쪽에 이 안쪽 벽보다 더 안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라인 들어가서, 자, 통창을 크게 하나 할 게 아니고, 자, 양쪽에 두 개 나눠서 해줄 거예요. 자, 라인 들어가서, 자, 미드 포인트 연결해주고, 자, 걔를 선택해주고, 자, 카피. 자, 왼쪽으로 한번, 자, 100만큼, 프레임 두께만큼 해주고요. 자, 센터를 맞추고 싶다 하게 되면, 자, 두 개의 선 선택해서, 무브 다시 반대편으로, 자, 50만큼 이동을 해주면은 센터가 정확히 맞겠죠. 자, 필요 없는 선. 보시면 얘는 딜리트 지워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딜리트 해서 지웠어요. 자, 이제 나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 자, 푸시풀을 사용해서 빵 뚫어줄 거예요. 자, 엑스레이 모드로 설정을 해놓고 작업을 해주셔도 되고요. 자, 그냥 작업을 해주셔도 돼요. 저는 엑스레이 모드로 설정을 해줄 거고요. 자, 먼저 푸시풀 툴 선택해서 요면. 자, 문이 들어갈 주 출입구가 되는 요면을 드래그해서, 자, 안쪽 벽. 보시면 안쪽 벽까지 들어가야겠죠. 자, 보시면 지금 내가 드래그할 때 옵셋 리미트 마이너스 200이라고 되어 있어요. 벽 두께 200으로 설정했으니까 뒤로 갈 수 있는 최대 200 이렇게 끌어당겨 주시는 거예요. 자, 엑스레이 모드 해제했더니 200만큼 푸시풀 했는데, 자, 면이 빵 뚫리지 않고 이렇게 겹쳐졌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간단히 선택해서 딜리트해서 지워주시면 되는 거죠. 자, 푸시풀로 방금 전에 내가 200만큼 안쪽으로 밀어넣었어. 자, 요 면도 적용을 할 거야. 똑같이 마이너스 200. 그러면 푸시풀 툴 선택해 주시고요. 그 면에서 따닥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 똑같은 값을 이 면에다가 적용을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도 마찬가지로 따닥 더블 클릭해서 똑같이 적용해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빵 뚫린 면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먼저 벽체를 완성을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출입구 문과 창문을 작업을 해줄 거예요. 자, 일단 먼저, 자, 이제 오른쪽 출입구에 해당하는 벽은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이 벽. 자, 이 벽은 이제
목재를 가지고선 작업을 해서 약간 계단 형식의 그런 목재 부분에 디자인이 들어간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일단 이 라인을 하나 복사 아래쪽으로 이렇게 복사해 줄 거예요. 블루에6 Y축 켜져 있을 때 바로 이렇게 복사해 줄 거고요. 다시 한번 컨트롤 누르고 아래쪽으로 조금 더 복사해 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푸시풀을 사용해서 이 면을 컨트롤 누르고 클릭 앞으로 조금 당겨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앞쪽에 돌출되는 벽이 생긴 거죠. 아래로 똑같이 여러 개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엑스레이 모드에서 앞면 돌출된 면 따닥 더블 클릭해서 선과 면 따닥 더블 클릭해서 선과 면 같이 선택해 주시는 거죠. 따닥 더블 클릭. 선택해 주실 때 뒷면이 선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시점을 바꿔가면서 선택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죠. 컨트롤 누르고 아래쪽 부분도 마찬가지. 다시 시점을 이렇게 바꿔주고요. 복사할 거예요. 무브 컨트롤 누르고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해 주는 거죠. 몇 개 할 거야. 일단 여유 있게 넉넉하게 해주고 지워줄 거예요. 곱하기 한 20개 정도 해볼까요? 20개 정도 했더니 이렇게 아래쪽까지 지금 여러 개 복사가 됐어요. 시점을 바꿔서요. 필요 없는 부분은 지워주시면 되겠죠? 보시면 얘도 필요가 없고요. 나머지 여부는 지워주시면 되고요. 반대편도 가서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부분은 지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렇게 돌출되는 목재가 연속해서 붙어 있는 이런 아트월 부분이 완성이 됐어요. 만약에 내가 선 정리를 조금 더 해주고 싶다 해주시게 되면 안쪽에서 조금 더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굳이 꼭 그렇게 선 정리까지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벽체 부분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트리플 클릭해서 벽체 부분에 선과 면들을 전부 다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우클릭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그룹으로 설정을 해 주시는 거죠. 이제 여기 주출입구와 창문 만들어 줄 거예요. 작업을 해주실 때 이제 올비 툴을 사용해서 시점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렉탱글 사용해서요. 일단은 전체 문의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렉탱글 하나 그려주고요. 그런 다음에 옵셋 사용해서요. 옵셋 한번 해주는 거죠. 전체 창문의 프레임은 100 해줄 거고요. 그런 다음에 푸시풀 사용해서 요면 요면만 푸시풀로 이렇게 스냅 잡아서 이렇게 안쪽 면은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해서 지워주시고요.
자, 작업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룹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이제 문 하나. 자, 마찬가지로 렉탱글로 자, 이렇게 추정 기능 사용해서 자, 문 하나. 자, 미드 포인트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옵셋 간격 복사. 자, 얘는 50만큼, 문 하나당은 50만큼 해줄 거고요. 자, 푸시풀을 사용해서 자, 폭은 100 정도로 해줄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트리플 클릭으로 우클릭, 자, 메이크 그룹 해주고요. 자, 유리를 끼워야겠죠? 자, 다시 한번 렉탱글 그려주시고, 자, 푸시풀로 유리 두께는 얇게 30 정도로만 할 거예요. 실제로 30mm 유리의 두께는 좀 두꺼운 면이 있지만요. 자, 여기서는 조금 더 표현을 잘 하기 위해서 자, 30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자, 우클릭, 메이크 그룹. 자, 문과 유리, 컨트롤 누르고 선택해주고요. 자, 카피. 자, 무브로 컨트롤 한번 누르고 복사해서 오른쪽에도 갖다 놓을 거예요. 자, 컨트롤 누르고 두 세트를 동시에 자, 무브해서 안쪽으로 살짝 밀어 넣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이렇게 주출입구 문이 완성이 됐어요. 자, 손잡이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손잡이는 일단 뭐 탑에서 자, 엑스레이 모드로 이제 비율을 맞춰가면서 작업을 할 거니까요. 자, 문 사이즈에 맞춰서 자, 손잡이 만들어 줄 거예요. 자, 푸시풀로 높이 값을 적당히 뭐 1500 정도 해볼까요? 자, 1500이 너무 낮은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자, 푸시풀 사용해서 위로 500만큼 더 올렸어요. 자, 마찬가지로 자, 트리플 클릭, 우클릭, 자, 메이크 그룹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자, 뒤쪽에 문과 연결되는 부분은 자, 라이트에서 자, 서클 마찬가지로 자, 비례해서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푸시풀을 사용해서 돌출을 시켜주는 거죠. 자, 원하는 두께만큼 설정해 주시고요.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위치를 잡아주실 때는요, 이렇게 ISO에서 바로 잡아주시면 이제 제대로 위치를 잡기 힘드니까요. 자, 일단 뭐 라이트 뷰에서 먼저 위치를 한번 잡아주세요. 다음에 자, 프론트에서 다시 한번 위치 잡아주시고 자, 컨트롤 누르고 같이 한번 위치를 다시 라이트에서 마찬가지로 다시 잡아주시는 거죠. 자, 이 손잡이 연결 부분 하나 더 있어야겠죠? 자, 무브로 컨트롤 눌러서 위쪽으로 좀 올려주시고요.
자, 손잡이 한 세트를 우클릭 그룹 설정해 놓으시면 조금 더, 자, 선택이 쉬워지겠죠. 자, 컨트롤 누르고 다시 한번 이렇게 복사해 주시고, 자, 보시면 현재 문까지 작업이 된 상태예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 보면, 자, 오브젝트가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내가 어떤 오브젝트를 작업하고 있는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레이어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레이어, 자, 뷰에서 툴바 부분에서, 자, 레이어, 툴바 꺼내주세요. 자, 레이어 매니저 대화 상자 꺼내주시고요. 자, 일단 먼저 필요할 때, 그때그때 저는 만드는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자, 벽체라고 만들어주고요. 하나는, 자, 문이라고 만들어줬어요. 자, 벽체는 레이어, 벽체. 그 다음에 문 같은 경우는, 자, 탑에서 조금 더 쉽게 선택해 주시고요. 자, 레이어 문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조금 더 화면상에서 쉽게 오브젝트를 구분하기 위해서, 자, 레이어의 디테일 메뉴 클릭해서 컬러 바이 레이어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지금 내가 재질을 적용하기 전이긴 하지만 레이어의 컬러대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작업이 조금 더 수월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레이어의 컬러가 너무 진하다 싶으면 다시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컬러를 바꿔주실 수가 있겠죠. 자, 나는 약간 조금 더, 자, 옅은 컬러로 할 거야. 자, 약간 좀 밝고 옅은 컬러로 작업을 해주시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해질 수가 있어요. 아니면 아예 투명도 값을 약간 적용을 시켜놓게 되면, 자, 내가 항상 엑스레이 모드 클릭해서 확인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적당히 적용을 해 두셔도 되고요. 자, 적용을 안 해주셔도 되고, 자, 사용자가 작업하기 편한 환경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창문. 자, 쇼윈도우 부분에 창문 작업해 줄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자, 렉탱글 다시 한번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지금 내가 작업하고 있는 얘는 뭐예요? 창문이에요. 자, 레이어가 문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설정 레이어 0번으로 작업을 해놓게 되면, 자, 0번의 작업이 되고, 그죠? 나는 작업한 걸 다시 한번 선택해서 레이어를 바꿔줘야 해요. 자, 굳이 나는 그렇게 작업 안 하고 현재 설정 레이어, 지금 나는 문 작업을 할 거다. 그러면 문으로 선택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작업을 해주시게 되면, 자, 나중에 또 찾아서 바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 레이어라는 거를 잘 생각해 보시고 잘 사용을 하시게 되면 작업이 굉장히 수월해지게 돼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나는 얘를 다시 한번 이제 옵셋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100 정도 옵셋을 시켜주고, 그런 다음에 고면 딜리트해서 지워줬어요. 자, 푸시풀을 사용해서, 자, 창문 프레임, 자, 원하는 만큼 지정해 주시는 거죠. 자, 저 같은 경우는 100이라고 지정을 해주고요.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해줬고요. 자, 프레임에 유리 끼워야겠죠? 자, 다시 한번 렉탱글 그려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봤더니, 내가 가운데 있는 요 벽과 겹치게 잘못 작업했어. 자, 그러면, 자, 그룹을 설정을 해놨으니까, 자, 우클릭, 에디트 그룹. 그런 다음에 필요한 부분 선택해 주시고요. 자, 무브 사용해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죠.
자, 바깥쪽 클릭해서 편집 상태에서 나와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다시 한번 렉탱글 들어가서요. 이렇게, 자, 렉탱글 하나 그려주시고, 자, 푸시풀 사용해서 30만큼. 자, 그런 다음에 트리플 클릭, 우클릭, 메이크 그룹 해주시는 거죠. 자, 유리 부분, 자, 무브 사용해서 약간 안쪽으로 밀어놔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자, 프레임과 유리 전부 다 선택해서 살짝 조금 더 밀어놔 주시면, 자, 이제 이런 유리 부분이 완성이 되겠죠. 자, 얘가 오른쪽에도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복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유리와 창문 프레임 부분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카피, 무브로 컨트롤 누르고 자, 카피, 스냅을 추정 기능을 잘 사용해 주시면 한 번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옮길 수가 있겠죠. 자, 항상 작업을 하실 때는요. 자, 시점을 바꿔가면서 또는 엑스레이 모드에서 확인을 하시면서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하실 때 면과 선이라는 개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자, 한번 잘못을 실수하시게 되면 되돌리기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항상 확인을 잘 해주시면서 작업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번 수업 제12강 자, 실무 따라하기 카페 제작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